현대조선소, 또 하나 등등에서 또 사고가 발생해서 가까운 인명이 또 사망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이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성산업단지 산재 예방 대응 전략 제안입니다. 안성시에서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에 총 7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해서 8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공장 작업에 안성산업단지 내에서 안타깝게도 한 건이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안성 소재에 있는 안성산업단지 내에 있는 방산 공장에서 소결 설비 내부 부품 교체 작업 중에 내부에서 외부로 끌어내던 부품 아주 무거운 1.5톤 정도 되는 전도되면서 제재가 떨려서 사망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안전투자 확대를 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여기 안전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목적상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주로 해서 사업 현장을 이렇게 산업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단지의 중요한 그런 요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예전까지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피의자 위주로 했습니다. 피의자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사업주 배경 책임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 처벌을 한다는 의미가 사업주나 경영주 책임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불벌적 손해배상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 4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법 4조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입니다. 4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는 경우에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4조, 그 다음에 5조,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요 지금 핵심 요소 7가지, 여기서 7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9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일단 그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고 회사의 방침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로자 지금까지는 리더 그룹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쭉 관리를 해왔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3호 사항입니다. 시행령 3호 사항인데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사업장에서 있는 그런 산업안전 위험 요소들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각 개별 법령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교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체 교육도 있고 외부 교육도 있습니다. 비상조치기획 수립, 도급 영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성장 개선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판결 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판결 사항에서 우리 판사님들이, 너희들 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또는 도급 용역 의탁을 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왜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결과물들이 없을 때 그거를 판결에 가중처벌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것들이 있어만 됐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것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7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풀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저희가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 배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완성산업단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계속 이제 언론 등등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잘 얘기했다시피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복잡하고 대응이 어렵다. 법적 의무가 애매모호하다, 추상적이다. 또 대응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투자가 된다. 또 처벌이 과도하다. 아마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재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200건 정도의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20건 정도가 기소가 되고 13건 정도가 그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았습니다. 형을 받았고요. 실형을 살고 있는 돈은 한 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은 된다. 그런데 저것도 이제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관련 법령들에 있는 부분들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규모와 특성에 맞게끔 이행을 하면 됩니다. 법에도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공포라든가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인면 사업장이라고 대부분 이제 판단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보건 인력 또 부족한 면이 있고 비용도 투입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안성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집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집적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너지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안전 인프라도 같이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점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안전보건 체계 구축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각 개별 기업별로 하게 되면 비용과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같은 외부 안전관리 전문가를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가 요 관리감독자의 선임입니다. 일을 하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할 주체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 실무자가 관리감독자거든요. 이거는 관리감독자를 우선 선임해야 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선임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규모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안전보건 규모상으로 봤을 때 별도로 하기 힘드시니까 아마 대표가 그 직책을 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참여 그리고 당장 중첩법상에서 요구하는 기본 형식의 구성,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양식을 가지고 그거를 실무자가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체계가 구축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말씀이지만 이제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전 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전 인력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보건 인력이 법에서 얘기하는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20인 미만까지는 제조업에서. 근데 20인에서 50인까지는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고요. 그리고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직책만 선임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총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를 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놓는 게 선임을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전임을 하는 게 아니라요, 겸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런 여건을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효율적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안전전문기관과 기업 간 토탈 안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일단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이것도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안전보건교육 공동 실시, 법정 안전보건점검 공동 실시, 월별 안전보건 관리점검 실시, 기타 컨설팅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되면 변호사나 노무사한테 이렇게 지금까지를 받고 갔다 온 거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지도사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법과 그다음에 실무, 그다음에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사 변호사들은 법리에 치중해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근데 노무사님들이 안전에 대한 지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또는 현장 실무 경험이 얼마큼 있느냐. 현장을 모르고서는 사실은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2번, 개별 대응에 따른 인적 경제에서 한계를 극복하고 좀 단체, 좀 전체적인 그런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 비용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 또한 여기 계신 여러 지금 회원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저희한테 협력을 하면 또 비용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거를 잘 같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 회사는 JS 안전 컨설팅입니다. 법적 실무적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명함도 유인물에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과 공단 관계자 여러분하고 기업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